하겠습니다. 이번 세문명예 비천 동방으로부터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이용범 박사님의 아시아 이상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연원과 현대에 이르고 있는 그런 영향을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이 환단곡이를 위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서론의 실체가 무엇이고 환단곡이 어떠한 진서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나라 역사가 참으로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그 실상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하여튼 지난 시간에는 좀 분노가 많이 일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부터는 그러면 이 환단곡이라는 이 책이 그만큼 우리가 쓴 우리 역사서로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내용이 어떤가 그 원문을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환단곡이 북한사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해외에 나가서 이런 행사들을 해보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류 열풍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춤과 노래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극성팬이 돼서 이렇게 열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한국이 시작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그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삼성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를 연구한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와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임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만든 한반도 역사 보고서 초안은 중국의 왜곡된 역사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당나라 중앙정권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다. 고구려 멸망 뒤에는 당나라가 안동 도후부를 세워 한강 이북 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기술도 들어있습니다. 또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비를 근거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했다는 중국 주장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간도 문제는 배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상원 외교위 요청에 따라 작성됐고 다음 달 중순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는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물리적 개입에 나서는 게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파장의 심각성을 느낀 외교부가 역사 전문가까지 파견해 잘못을 시정하려 했지만 미 의회 측은 한국의 주장을 주석에 포함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만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최종 보고서엔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잘못된 연고권 주장이 악용돼 한반도 상황을 꼬이게 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영입니다. 이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대한사랑 이사장이신 박성수 교수님께서 이제 남북통일은 물 건너갔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남북통일은 없다라고 제목을 달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 미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위태위태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중국, 미국 이런 위장자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 for the Senate. 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상원에 제기되는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인데요. 2012년 12월 31일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총 84쪽이고 14쪽의 본문과 4개의 부록. 그러니까 미 상원에서 이 본문에서 이 동북아 역사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록이 4개가 붙어 있는데요. 1, 2, 3, 4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부록은 이제 중국 측의 입장을 담은 부록이고요. 우리 정부에도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고위공직자들이 가서 이 부록을 이렇게 지도를 포함해서 20쪽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출을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입장을, 중국의 어떤 주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북한이 급변 사태 시 중국이 개입해서 북한 영토에 쳐들어와서 북한 땅은 본래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 이거를 주장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 동북공정을 통해서, 동북공정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에 하상주 단대공정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실존 역사다. 이거를 먼저 밝혔고요. 그 다음에 탐원공정이라고 그러죠. 중화문명 탐원공정. 해서 하상주 이전에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중국의 시조는 누구인가? 황제 헌원시부터 거기에다가 플러스 동이족의 조상이었던 치우청왕, 그 다음에 염제신농시까지 다 자기들의 조상으로 편입하는 탐원공정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보니까 제일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 동북지방이 고구려의 그 번성했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뭐 광개토 태양릉 비도 그냥 확 이렇게 서 있죠. 뭐 성곽들도 많죠. 그래서 이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 말의 역사를 전부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키는 게 동북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는 것이 교과서 수정공정입니다. 교과서 수정공정. 교과서를 싹 다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선전공정으로 됩니다. 지금 선전공정이 들어갔거든요. 오늘 제가 모처에 다녀왔는데 그걸 봤어요. 올해 금년 6월 달에 출간된 중국의 그 역사 지도를 제가 오늘 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중국의 역사 지도를 전부 이렇게 어떤 어린이들도 알 수 있도록 전부 만화 형식으로 해서 역사 지도집을 만들었어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이미 한반도 북부는 전부 중국에 다 편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나라 신라 시대까지도 전부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전문가들한테만 이렇게 학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과서를 비롯해서 어떤 교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어린이로부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제 선전하는 공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맑은 가을 하늘에 아주 평온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그런데 중국에서는 뭡니까? 하상주 단대공정부터 해서 착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제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공개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가 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학자들이 가서 거기에 제출했는 내용을 보면 지도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죠. 또 영어를 또 읽어야 되겠는데, 자, 지도 1은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일찍인 그 나라죠. It is believed that 해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 고조선은 상당한 영역을 한반도에서 만주를 비롯한 상당한 영역을 컨트롤하고
있었다고 봐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iffer from and was independent of the Chinese dynasty. 그 당시에 중국과는 독립적이고 뭔가 다른 그런 정치 체제를 발달을 시켰다. 그리고 서기전 3세기에서 그 영역은 is believed to have concentr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ern part of 요동 Peninsula.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다음에 요동반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believed.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믿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게 뒤에 부분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서술을 해요. 마치 서기전 2333년에 당군왕후께서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썼다가 몇 년 전에 건국하였다. 이렇게 바꿨죠. 그거 하는데 몇십 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카더라 통신, 그죠? It is believed that 하면서 이렇게 믿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조선의 강력을 아주 축소를 해놨죠. 지금 홍산문화 유적이 나올 때가 이쪽 지역인데 이쪽은 완전히 배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의 표지유물로 알고 있는 우리 뭡니까? 고인돌이나 또는 비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뭡니까? 비파형 청동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데는 한반도 전역과 삼동반도까지도 출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걸 제출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지도인데요. 자, 여기 한나라가 있고요.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그 다음에 Han commentaries at that time of the collapse of old 조선. 고조선이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났을 때 한나라의 식민지가 건설된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샨투, 그죠? 린툰, 르랑, 잼폰, 낭랑, 진번, 임둔, 현도. 한성을 여기다 놓고서 그 다음에 한나라의 땅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이쪽은 전부 식민지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나라 땅 여기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여기 되어 있으니까 이 한강 이북 지역은 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중국의 역사 지도입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이 보기 쉽도록 낭낭을 표기한다 그러면은 NA, 뭐 CK, 그 다음에 RANG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거는 르랑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중국입니다, 중국. 린툰, 임돈도 그죠? 임돈하면 우리는 YM 이렇게 쓰겠죠? 전부 중국의 지도를, 역사 지도를 갖다 놓고서 중국이 주장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오히려 부연 설명하는 형태로 나와야 돼요. 이걸 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한국에서도 아이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다 돌아놨네. 그러면은 맞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레이러 한 차이나 있죠. 그러니까 후한 한나라 이제 뒤쪽 고구려 시대로 넘어왔는데 이때도 여기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걸 타고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만리장성이 쭉 연결이 돼 가지고 평양까지 여기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오는 근거가 여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중국 지도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만리장성 들어오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백주대낮에 이런 일들이 2012년도에 말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거고요. 북한에 어떤 변고가 생기게 되면 저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은 북한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남과 북은 한 동포인데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할 대상이 중국하고 통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되는 거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진행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의 중화사관 그리고 일본의 황국사관에 의해서 이런 역사 왜곡이 이렇게 자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쓴 우리 역사 자료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역사책은 아무나 찾아봐도 없고 다 불살라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 조선 왕조실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조실록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원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도정기, 지리성모, 하사량훈, 문태상 왕거인 서럽 등 사민이 기록한 수찬기소 등 100여 권 동천록, 마설록, 통철록, 호중록, 지화록, 도선, 한도, 참기 등 이거를 전부 이렇게 수거하라는 그런 명이 이렇게 뭐 세조 때도 내려오고 또 뭡니까 성종 때도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옛날 책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교를 기반으로 한 그 조선시대의 그런 사대주의 이념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소각되고 이렇게 다 수거해버리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는 조금 전에 나온 이러한 환단고기라는 책은 계우수 선생이 이렇게 발간을 펴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렇게 숨어있던 비장되어 있던 책을 찾아서 모으고 저 자료를 모으고 저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그 자료 속에는 여기 나오는 대변설, 조대기, 표원천사, 삼성밀 이런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그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의 이 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수천 년 동안의 그런 어떤 역사의 사료들이 하나로 집대성된 그런 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환단고기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 내용들이 그리고 거기 출처도 다 적혀 있습니다. 대변설의 말하기를, 표원천사의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이 한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숨겨져 있던 역사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삼성기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삼성기를 보는데요. 자, 신라 그 불국사 쪽에 가면 신라를 뵙는 인물관에 이렇게 가보면 이게 나옵니다. 맞죠? 조금 전에 표훈이라는 분이 나왔죠. 표훈 대덕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환단고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표훈천사에 이르기를 해서 이제 표훈이라는 분이 하늘의 어떤 뜻을 받아서 이렇게 서술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이 표훈이라는 분이 신라시대 때 뭡니까 경동학교 불국사 주지를 했던 그 신라 10성 중에 한 분이죠. 해동 오성전에도 나옵니다. 이분은 성녀로 나오지만은 실제로는 도고비 심의에서 하늘을 오르내리며 상제님과 대화하고 상제님의 명을 받드는 인물로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치원 선생께서 국유 현묘 지도다.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걸 풍류를 한다. 이 풍류는 유불선 3교를 이렇게 합일한 것이다. 그걸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원이란 물도 단순히 불교를 이렇게 닦는 데 그치지 않고 유불선 3교를 회통했던 그런 성인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 10성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이제 안암로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라 그 10성 중에 한 분이죠. 진평화 때 도통한 승려고요. 성은 김씨입니다. 그래서 김안함 이렇게 되고요. 뭐 안함법사 이렇게 불렸는데 진평화 때 수나라에 가서 수문제도 직접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서역의 승려들과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통달하고 지혜가 밝아서 속박을 벗어나 가고만 몸을 뜻대로 했다. 그리고 무리를 걷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범상치 않은 신통력을 보였다. 이 해동 구성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도 아마 유불선 3도를 회통했던 그런 도통한 성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이제 수나라 유학을 갔다 와서 뭘 했냐면은 그 선덕여왕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황룡사 그 구청 목탑 있죠. 나라의 국군을 막으려면 이걸 세워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황룡사의 그 탑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것들의 어떤 당대의 참 지성인이자 그런 도통한 스님입니다. 이 안암로라는 분이 삼성기를 쓰셨죠. 조금 전에 표온이라는 분은 삼성밀기를 쓰셨죠. 요거는 전해지진 않습니다. 거기도 삼성이고 여기도 삼성이죠. 세 가지 그 성스러운 역사시대, 아주 거룩한 역사시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환단국이 책의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암로가 저술한 삼성기전 상편, 그 다음에 원동중이라는 분이 저술한 삼성기전 하편. 요거 이제 삼성은 환국배달조선, 요 삼성조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일목요연하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삼성기 하편에는 환국배달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군세기, 고려시대 행촌 이함 선생이 47대 당군의 추적과 사건을 연대순으로 쭉 정리를 하셨고요. 이 서문은 뭐 명문장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범장이라는 분이 북부여기를 쓰셨는데, 이 북부여를 알아야 우리나라의 국통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를 이맥이라는 분이 조선 중종 때 쓰셨어요. 이 책들을 각각 이분들이 이제 소장을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개우서성이 합본을 해서 이 5가지 책을 합본해서 묶어가지고 제목을 다시 환단고기, 환단시대의 옛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출판을 한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는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저술된 책들이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분량으로 보면은 이 분량은 좀 적고요. 태백일사가 제일 많은데, 이 태백일사 안에는 조선시대 중종 때 그 찬수관으로 했던 이백이라는 분이 쓰시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그 내용들을 많은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삼신오제본기. 자, 황국으로부터 시작되고 신시배달, 조선 사망반경, 그 다음에 고구려국, 대진국, 고려국, 이렇게 해서 쭉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그 역사에, 이 역사에 시초가 되는 그 요인이 있다. 오늘 공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있다. 그게 뭐냐? 삼신오제본기다. 신교의 삼신오제 사상을 전한 역사 철학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데는 어떤 역사 철학에 기반을 해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역사를 쓴다, 한번 자서전을 쓴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 나이가 들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가 다 됐다. 내가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뭐 했고 쭉 그렇게 썼습니다. 그거 쭉 쓰고서 끝나는 것이 자서전의 의미는 아니죠. 그 속에 흐르는 나의 인생 철학, 삶의 경험,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뭐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인생에 그 남는 그거죠. 어릴 때 친구하고 뭐 제기차게 했다는 게 그게 뭐 큰 사건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그 정신 철학이거든요. 우리 역사를 쭉 이어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 흐르는 그 철학, 그 혼이 무엇이냐? 그게 삼신오제 사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는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었냐면은 이런 이 역사 철학이 쭉 흐르는 속에서 그것을 가르쳤던 이런 경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백일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5개 책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간에 환단고기는 어떤 역사책인가 할 때 그 이준석 강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전체 역사 속에서 묘청의 난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묘청의 난이 실패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 이 사대주의가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어둠의 역사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오잠과 유청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려를 다 버려버리고 원나라에 그냥 일개에 그냥 성으로 들어갑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그런 어떤 이렇게 나라의 혼이 그냥 다 말살되려는 그때에 행촌 이암 선생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 어릴 때 그거 가가지고 내가 이 역사를 바로 잡겠다. 그러면서 이 행촌 이암 선생 또 원동중 선생 그 다음에 범장 이런 분들이 다 비슷한 시대의 인물들로서 이때 나라의 혼을 되살리고자 이런 그 이전의 자료들을 모아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삼성기전 사항은 뭡니까? 그 전부터 내려오고 있던 자료를 앞에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력들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어가지고 우리 역사의 혼이 되살아났으면 됐는데 어떻게 돼요? 명나라의 사대를 하면서 그냥 더 거꾸러져 버렸죠. 그래서 숨어서 중종 때 와서 이백이라는 분이 이분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태백일사를 편찬을 해놓고 는 일사 그죠? 숨겨지 그냥 숨겨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숨어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환단고기는 그냥 뭐 욱 해가지고 그죠? 나라가 일본에 뭐 뺏길 하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욱 해가지고 그렇게 막 쓰고 그죠? 고려가 이렇게 요 자료는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죄송한데 뒤에는 그 행촌 이암 선생이 욱하는 마음에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고려말의 행촌 이암 선생이 대학자죠. 6임금을 모신 정승입니다. 6임금을 어떻게 모십니까? 그리고 이분의 동생이 이교인데요. 이분의 제자가 원천석, 좀 전에 나왔죠. 원천석이라는 분이 필명이 원동중이고요. 이번에 친구가 범세동입니다. 북부역에서는 범장 그분이고요. 그러면 이 원천석의 제자가 누구냐면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태종 임금이 되고 나서 자기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와서 좀 배설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노 그랬죠. 나는 안 한다. 자, 원천석 이분의 원동중 이분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태종 이방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명나라 중심의 그런 사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촌 이암의 아들이 이강, 그 밑에 손자가 이원인데 이분도 좌의정 영의정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그죠? 뭐 제야에 그냥 뭐 성질 고약한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이런 분들이 아니고 당대의 고려말 조선초의 당대의 대학자들이었다 이겁니다. 나라를 이끌어 경영하는 임금의 스승이 되었다. 임금의 스승은 아무나 아닙니까? 이분이 당군세계를 세종에게 바치니까 당군세계에 보면은 그 가래통 문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표음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영감을 줬다고 충분히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맥, 조선시대로 내려와서 이맥이 태백일사를 지었고 이 35세 쭉 내려와서 내려온 게 이제 이기거든요. 이기라는 분. 환단고기를 개연수라는 분이 쓰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고 하니까 그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거든요. 굶어가지고. 이분이 사실상 모든 작업을 하고 계현수가 그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발간을 하고, 그래서 표지에도 계현수가 썼지만은 이기 선생이 감수를 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전해 내려올 때 이유립 선생의 그런 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부 이 고성이신데요. 고성이 시에 우리나라는 참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책은 당대에 가장 권위 있는 지성인들이 이렇게 저술을 한 그런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서 환단곡기를 정말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서 소개로. 자, 계현수 선생이 이분이죠. 환단곡이 위설론자들은 뭐 계현수 선생이 가공의 인물이다. 어째 별소리를 다 하는데 이분은 실제 있었고요. 뭡니까 여러 서책에도 이 계현수 선생이 출연하는 것을 여러 그런 것들도 증거로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묘양산 당군안에서 11년에 환단곡을 편찬을 했고, 그 다음에 환단곡이는 다음 경신년 1980년이 되거든 세상에 내놓으라. 뭐 지금 내놔봐야 아무도 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80년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스승이 이제 해학 이기 선생입니다. 이분은 국립현충원에 가면 이기 선생이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그 묘소 비석하고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전라도 만경 출생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1905년에 일사능력인자 뭡니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원과 정계 요인들에게 조선 침략을 규탄하는 서면항의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런 사람 별로 없겠죠. 이런 불의를 보고서 그냥 바로 행동을 옮기는 분이죠. 일본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대한자강회를 조직했고, 그 다음에 자신회를 조직해서 을사오적 암살 교육을 해서 실패하고 진도에서 유배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절식을 이렇게 굶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분의 공로로 이 사실 환단곡에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한암당 이효립 선생은 이제 계현수 선생의 제자로서 역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환단곡기를 갖고서 월남을 해가지고 이 남한에서 환단곡기가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제 한민족의 국통례. 자,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주저없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먼저 문명국가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적에 9,000년 전에 환국, 그리고 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배달이라는 나라를 열었고, 그 다음에 그 배달을 이어서 당군 조선께서 참 지금 그 유목 문화와 유럽 문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대제국을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그런 영향을 이렇게 미쳐서 한 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약 2,300년 전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여러 나라 시대로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라고 하는 네 나라 시대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하나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더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북쪽에는 대진국 발해, 남쪽에는 이제 통일 후신라,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로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고려로 하나가 되고 조선으로 쭉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이렇게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9,000년의 기나긴 장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이고, 그 역사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역사의 혼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혼이 지금에 와서 이런 엄청난 문화의 창조력으로 이렇게 발휘가 돼가지고 지금 뭡니까? 한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열풍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볼 텐데요. 이제 333 하면 됩니다. 한국배달조선, 그 다음에 북부의 고구려, 남부국시대, 고려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분단시대. 이렇게 333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렇게 외울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북부가 참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이제 지금 한류 열풍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그런 세계의 젊은이들이 안함노라고 하는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안함스님, 한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함 선생께서 이래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거든요. 자, 처음에 보면은, 자, 안함 선생이 말하기를 오한건국이 최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걸 갖다 처음에 딱 바꿔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한민족은 뭐냐? 환족이다. 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하다는 거죠. 신수가 환하다, 밝다, 광명이다. 광명을 추구하고 밝은 그 세상을,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환족이다 이거죠. 우리 환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인류 문명사에서, 인류가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5만 년 전에 생겨났지만 문명을 이룬 것은 뭐 신석혁명을 거치면서 문명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우리 환족의 나라 세운 것이 이 문명건국은 가장 오래되었다. 여기 이제 삼성기 하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이제 석유환국이 나오죠. 석유환국. 여러사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석유환국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삼성기하에도 보면은 석유환국으로 이래 나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죠. 옛적에 아주 오래된 옛날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명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쫙 보고서 조선사를 편수회를 만들어서 조선사를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눈에 가시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거는 어떻게 삼국사기도 앞에 부분들은 고구려가 서기 전에 이미 건국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보다 역사가 더 길어지니까 삼국사기 앞부분은 전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이렇게 만들었죠. 막 깎아내렸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옛적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러면은 중간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옛적에 일본보다 훨씬 더 긴 국가체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너무너무 눈에 가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부를 하셨지만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석유 황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신화하는 그런 어떤 기발한 그런 역사회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안함노의 성사께서 오한건국이 최고다. 이걸 처음에 딱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냐 하냐면은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한 분 신이 계셨다. 어디에? 400역의 하늘에. 뭐 이것은 뭐 시베리아 하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한 결과 이거는 400역 아주 밝은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통설입니다. 밝고 밝은 하늘에 이 뭡니까? 한 신이 계셨다. 역사를 시작할 때 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안함노 대성사께서 이렇게 도통한 그 승려 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 상고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인간의 역사와 어떤 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 이걸 보고서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역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식민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물질주의 세상이 돼가지고 물질만을 보고서 그냥 역사를 연구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이것은 정신세계와 인간 물질세계가 함께 이렇게 재정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오히려 맞다는 이야기죠. 자, 한 신이 밝고 밝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위 독화지신하시니 홀로 조화를 부리는 신이 되셨다. 홀로. 그리고 광명은 대광명은 우주를 밝게 비추고 권화 생만물하시며 그 권능, 그 신의 권능과 조화로서 만물을 생겨나게 하시며 장생구시하사 아주 오래 살고 영원토록 이렇게 우주를 바라본다 이거죠. 바라본다. 이 일신께서는 이 우주를 그냥 쫙 그냥 바라본다. 보고 계신다. 이거는 전부 우리 느낌으로 이렇게 이거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영원히 존재하시며 영원히 이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덕쾌락하시며 항상 늘 그 기쁨 쾌락에 충만한 그런 것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승유지기하사 이건 탈승자죠. 노을유자 지기를 타고 노시며 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바닥에 두 개를 이렇게 넣고서 한참 이렇게 집중하면은 기가 느껴지죠. 감기가 걸리면 이제 열기가 느껴지죠. 그죠? 냉장고를 열면 냉기가 느껴지죠. 그 기가 있습니다. 기. 근데 기가 지극할 지자로서 지기라고 하는데요. 이 지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는 많은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가 아니고 지기. 이거는 이 삼신의 그 성령 기운을 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학주문에 보면은 시천주 조화장 영세불망관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나오죠. 거기도 지기가 나옵니다. 그냥 기가 내한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지극한 기운, 그죠? 이 우주의 그 삼신의 그 지극한 그 성령 기운이 나에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전부 이게 종교적인 그런 도적인 언어와 체험 세계거든요. 그리고 묘계 자연하시며 스스로 그러함과 함께 오묘하게 계약한다 할 때 개짜죠. 하나로 부합이 되시며 무의이작하시며 그죠? 함이 없이 행하고 그 다음에 말 없이 무언이 행하십니다. 이거는 이거 뭐 누구 보고 쓰라 그래도 이걸 아마 못 쓸 겁니다. 이거는 안암노라는 스님이 도통을 해가지고 도의세계에 뭐 돗자리 타고 뭐 날아다녔다 그러시니까 도의세계에 들어가서 그 도의세계를 체험하고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을 이렇게 해낸 그런 지극한 세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황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설이 되었느냐, 하늘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강, 동녀, 동남, 800어, 흑수, 백산지지 하시니 어린 여자, 남자 800명을 흑수와 백산의 지역에 내려보내셨다. 800명 젊은이들을 흑수는 지금 그 뭡니까 말가륵수, 저 흑룡강 그쪽을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백산은 백두산 지역 이쪽을 이제로 지금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00명의 젊은이를 내보냈다. 왜 하필 800명이냐? 이거는 이제 우주 원리를 공부를 해보면 8이라는 숫자는 이제 3과 더불어서 역사의 실질적인 시작이 될 때 3과 8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38목이라고 하는데요. 38선도 그런 원리로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어시에 이때에 환인이 여기 감군으로 거우 천기하사 감군 이 무리 문자 무리를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환인이 있었다. 그리고 천계에 계셨다. 이 천계라고 해서 뭐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과 좀 다른 차원에 이렇게 계시면서
부석 바로하사 시교숙식 하시니 돌을 쳐서 불을 일으키고 숙식 음식을 익혀서 먹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시니 위지 환국이요 이것이 이러러 환국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떤 하늘의 일신의 그런 뜻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역사를 시작한 이런 무리들이 하나의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환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도자. 문명을 이렇게 낫게 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을 쫙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펼쳐내는 이 환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출현 이것이 사실 문명 시발의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생명체니까 불을 일으키고 음식을 익혀서 먹는 문명 생활을 함으로써 환국이 시작이 되었다. 신이 천재 환인시이시니 이를 일러 천재 환인시 하늘에서 하늘 같은 하늘에서 온 그런 임금님 환인님이시니 역칭 안파견야시니라. 안파견이라고 또한 칭했다. 안파견은 이게 이제 이거는 개천 입부지명이다. 뭐 삼성이 하에 그렇게 나옵니다. 개천 하늘의 뜻을 이어서 입부 북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름이다. 그러니까 북권이가 아버지죠. 아버지란 말의 어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파치, 뭐 야율아보기, 뭐 이런 안파견. 전 7세로 돼 연대는 불가고야니라. 7세를 전하였는데 연대는 잘 모르겠다. 7세 일본이 이제 그 고사리하고 또 뭡니까 일본 서기를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신대 7세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대 1세의 그런 그 천왕의 그런 혈통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신화를 자기들이 진짜 만들어내는데 그때도 이 7세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모방을 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황국이 이 인류의 이 황국이라는 세상을 참 오래돼서 우리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하에 보면은 구한족 12황국이다. 12개의 황국으로 나라가 펼쳐졌다고 하고요. 이때는 인류의 황금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백일서 황국본기에 보면은 이때에 인계, 자오, 유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감군 위인 이 감독하는 임금님은 인으로서 했다. 오직 마음으로. 그때는 뭐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내가 왕인데 임금인데 이게 아니고 오직 그 인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인지위원은 임야니 맡긴다는 뜻이고요. 홍익제인 그죠? 널리 사람들을 구하고 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광명이 있어요.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것을 사지, 임기, 필, 인야라.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인으로서 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 넘어가고요. 요거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스티븐 테일러라고 하는 박사가 이분이 이제 The Fall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류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역사상 최대의 사건을 6,000년 전에 겪었다. 이거래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심리학 분야의 여러 파생 학문들을 해가지고 5년간 연구를 해서 이 책을 냈는데요. 인류 문명사를 쭉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니까 어느 날 이것이 쫙 조합이 되면서 인간의 심리, 심성,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변화되는 큰 와디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6,000년 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전쟁 무기 관련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 세계에 흩어진 벽화를 다 뒤져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때는 정말 인간 정신세계에서 황금치대였다 이거죠. 그게 이제 가장 이렇게 성숙된 그런 거였고, 그러다가 지금부터 6,000년, 기원전 4,000년 전에 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극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생겼다. 사람이 이렇게
뭐 큰 사건을 겪으면 막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죠? 비행기 사고 한번 당하면은 비행기 소리만 나면 와 6.25 전쟁 저희 어머니도 6.25 전쟁을 겪어가지고 지금도 비행기 소리 들으면 뭐 이러시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큰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6천년 전에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분리의식,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을 선호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억압, 그 다음 유일신, 분리의식, 자연과 신의 분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은 the fall, 타락이다 이거죠. 타락이다. 인간은 우리는 뭐 한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가면은 그 사람들 전부 돌도끼 들고 그죠? 맘모스 잡으려고 뭐 우가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가장 이렇게 이런 어떤 억압하고 아까도 있지만 그 뭐 환인이라는 분이 무슨 내가 환인인데 전부 복잡해 그러면 엎드려가 이런 게 아니고 인으로서 반드시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뭐 책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술 발달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간성의 입장에서는 타락이었다. 그럼 6,00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황국시대 때는 이런 그 인을 바탕으로 하고 광명을 추구하고 그죠? 뭐 전쟁도 없고 사람의 수명이 정말 길고 3,301년을 황국을 3,301년인데 그 7분의 환인이 통치를 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분당 몇 년이냐? 뭐 사람이 수백 년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뭐 노아 그 이전에 쭉 보면은 뭐 100살 200살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그냥 그 영년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 자연과 하나가 된 그런 일체가 된 그런 황금시대의 문명을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0년 전에 기후가 바뀌면서 황국시대에 거기서 그 문명을 계속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충격과 그런 것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웅께서 백두산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오고 그 다음에 방고시는 중국 내륙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미리국 같으면 서양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양날개로 동서로 이렇게 쫙 펼쳐져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이 그게 배달 개천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황국시대의 유물도 적고 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다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후에 한 3,000년이 지났습니다. 환웅님이 개혁하사 이어서 황국을 계승해서 일어나셔갖고 천신지조하죠. 천신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이 천신은 일신이죠. 하늘의 신, 신의 가르침. 아까 홍익제인이라고 나오죠. 홍익제인. 우리가 개천절 때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번에 개천절날 저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도 뭐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렇게 붙여놓고 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홍익인간의 이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환국시대에 나온 겁니다. 환국시대. 환국시대 때부터 홍익제인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배달을 거쳐서 단군시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호 백산 흑수지간 백두산과 흑수 사이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착, 자정, 여정 천평하시고 천평 넓은 이런 지역에다가 자정과 여정 남자 우물과 여자 우물을 이렇게 만들고 획정지어 청구 청구에 정지를 그었다. 뭐 정지라는 것은 이렇게 정전법처럼 이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구획을 의미하는 걸 말하죠. 청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청이라는 것은 이제 동쪽 청자, 동방 청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방의 큰 어떤 지역에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거를 지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남녀 이렇게 우물을 팠다. 아까 그
동남 800억 수 100cm가 나오죠. 동남 800억. 그러니까 이게 남과 여가 동등하게, 아까 스티브 테일러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6,000년 전에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를 억압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 이런 걸 갖다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양으로 말하면 정음정량의 구도로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아주 이상적인 역사 시작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털을 딱 잡아놓고서 뭘 하셨냐? 환웅씨께서 지천부인 하시고, 천부와 인을 가지고, 이 천부인은 우리가 삼국유사 모조생기 보면은 이제 환웅께서 이제 뭡니까? 백두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환인께서 뭡니까? 문명 개척단 3,000명과 천부인을 주시잖아요. 천부인. 그때 받아온 이 천부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배달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통권, 정통권, 이런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죠? 그걸 가지고서 오사, 5가지 일을 주관을 하셨다. 나라를 경영하는 5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제세이왕, 세상에 있으면서 이 진리로서, 삼신의 진리로서 교화를 하고 홍익인간 하시며, 아까 제인이라고 그랬죠? 홍익인간,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입도신시하시고, 뭡니까? 신시에다가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였다. 밝은 땅이다. 배달이라고 이렇게 했다. 자, 아까 천부인이 나오는데, 요게 홍산문화유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6,500년 전에 제작된 도장입니다. 도장. 옥으로 만든 도장. 그 홍산문화에서 옥 유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옥으로 뭐 별게 다 나오는데, 이때 도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양각으로 해가지고. 이 도장이라는 것은 직권을 행사하는 상징물이죠. 그러면 5,000년 전, 6,500년 전, 당군 할아버지가 조선을 개국한 게 4,3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미개해가지고 청동기가 들어와야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환상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돌도끼 들고 맘모스 사냥하는데 도장 들고 합니까? 야, 맘모스 거기 서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서라. 이러면 맘모스가 아 그러십니까? 하고 잡혀줍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이 역사에 대한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하는 이 관념을 완전히 깨야 역사의 실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 직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주오사라 그랬죠. 5가지 일을 이렇게 맡았다. 그래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하. 그 다음에 환웅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게 그 3가지 풍백과 우사와 운사. 이것도 삼국유사 고조생기 나오죠.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풍백은 입약. 이거는 그 경주대학교 이강식 교수님이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자기가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이제 고조선 성립 과정, 우리 그 배달국 성립 과정에 나오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국가 경영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느냐. 풍백, 우사, 운사. 풍백은 지금으로 말하면 입약, 입법이고요. 우사는 시정. 한당국에 보면 입약, 시정, 행역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계모임을 하나, 국가를 경영하나, 집안을 경영을 하나, 서로 간 약속을 하고, 그것을 하고,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잘못된 기강이 부서지면 그거를 이렇게 제재를 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풍백, 우사, 운사. 이거 그 다음에 나라 살림에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하. 그 다음에 365사를 육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이 홍익인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개천절 날, 10월 3일 날 행사를 하는데 당군 할아버지께서
홍익인간 제세요하셨다. 야, 그거 참 좋은 이념이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때 반기문 사무총장 당선을 시키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코리안 이 미스터 반은 한국은 홍익인간이다. 홍익인간. 다른 나라는 전부 자기 나라 잘 되려고 막 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개국 이념은 홍익인간. 전 세계 인류를 인간이라면 모든 인류를 다 잘되게 하는 것이 이게 이념이다. 이게 어필을 해가지고 반 총장이 이렇게 당선이 됐다라고 그 참모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맨날 만나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이 홍익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지식인이 사상가가 홍익관 제세요 야 멋지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위에 배달 시대에서 내려온 이념이고 배달의 환웅천왕께서는 한국으로부터 백두산으로 이주를 해올 때 이 홍익인간 이념을 받아가지고 환인천재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때 홍익인간 이념으로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명받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다스렸고 당군 할아버지는 또 그걸 이어서 이걸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홍익인간 제세요가 뭡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저술이나 작품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11세 도회당군 47대 당군 중에서 11번째 도회당군께서 이걸 갖다가 이걸 만들어 갖고 돌에다 새겨 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의 이념은 이거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천지인이라고 하는 삼신, 신의 세 가지 아까 일신이 있었는데 신이 자신의 모습을 확 드러낼 때는 하늘로 드러내고 땅으로 드러내고 인간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 삼신의 화연인 천지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때 이게 결론으로 이게 나온다.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저 푸른 스카이가 아니고 그죠? 하늘이라는 것은 현무 아주 가물가물하고 그러면서도 침묵하죠. 침묵하면서도 아까 장생구시한다 그랬죠. 구시. 그대로 모든 만물들 모든 인간들이 하는 것을 그냥 말없이 지켜보는 그런 침묵. 현묵으로서 위대하니 그 도는 도원이요. 그 하늘의 도는 뭡니까? 클보자죠. 그 큰 것으로 원만하고 원용무예요. 하늘의 도는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우주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크기를 잰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하늘에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 참됨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정신이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결혼했다. 윤동주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잖아요. 그 참 그냥 그런 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하늘은 현묵한 존재고 그게 더 위대하다. 하늘의 도는 광대하다. 하늘이 하는 일은 참됨을 주장한다. 진실됨을 주장을 한다. 이게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이 이제 스카이가 아니고 그냥 땅은 뭐냐? 땅은 축적하고 이렇게 저장하는 것으로서 그 크다 이거죠.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 그 도는 효원, 본받을 효자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땅에다 실현하는 그대로 본받아서 실현하는 것이 땅의 그런 도고 땅이 하는 일은 뭐냐? 그늘. 부지런한 거, 부지런히 이렇게 길러내는 거.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 기르듯이. 이게 바로 땅의 정신이다. 이걸 깨달아라. 그리고 인간은 뭐냐? 인간은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다. 개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존재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도는 뭐냐? 토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의지로서. 인간의 도는 그럼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실제로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협일이다. 혼자서 이렇게 지금은 전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는 세상이 돼버렸지만은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요새 혼술, 혼밥 그러대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인간은 협력한다는 거죠. 협력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걸로 나아가는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죠. 그냥 인간이 뭐냐 했을 때 인간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이 그대로 드러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신 그 삼신의 덕성을 이 발원처가 일신이잖아요. 한 분 신이죠. 일신이 강충 우리들에게 충 참된 마음 참마음 그 어떤 신의 그 신성을 그대로 다 내려줬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광명 신의 광명은 신의 덕성이죠. 신의 덕성과 그대로 통해 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깜둥이도 흰둥이도 노란둥이도 전부 다 신의 화연으로서 이렇게 본성이 통해 있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다 같이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이런 결론으로 떨어진다. 그거를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되냐? 제세, 이와, 이치, 이법, 진리.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천지인에 대한 이 진리거든요. 삼신의 진리. 이걸 가지고서 가르쳐가지고 이 모든 인간 구분 없이 다 널리 이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떨어진다. 알겠느냐 하면서 동해당국에서 이걸 갖다가 국민교육 현장으로 만들어서 했다 이겁니다. 자, 홍인간 제세와의 번지수를 오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번지수를 오늘 본전을 찾을 겁니다. 자, 지금 배달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웅씨께서 천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백두산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터를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서 이런 이념을 가지고서 배달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택 37을 하세요. 37이 21일 날을 딱 택해가지고 제 천신 하늘의 신 하느님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기신외물 끓을 기자 신외물 왜 바깥 물을 끓인다 이거죠. 바깥 사물을 이렇게 차단하고 태문자수 문을 닫고 스스로 수행을 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주원유공 주문을 읽으면서 그 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공을 거두고 그때 주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경을 읽는다든지 복약성선 약을 먹어서 선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이모탈 불멸의 이런 뜻이죠. 불멸의 생명을 이루고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사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획괴주례 괴를 그어가지고 미래를 알았다. 괴라는 것은 이제 상징 부호를 말하죠. 그때부터 이 괴의 문화가 배달시대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고 그 다음에 집상운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상자인데 이거는 상, 수상, 관상, 족상 뭐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 그런 거를 이제 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을 잡아가 우주 변화의 어떤 상을 탁 잡아서 운신 신을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신을 부려서 이렇게 역사의 어떤 뭐 이렇게 이상을 성취하는 것. 그걸 이제 집상운신이다 이거죠. 나라를 홍인간의 이념으로 건국하고 난 다음에 천재 지내고 수행하고 주문 읽고 그 다음에 괴를 긋고 그 다음에 인간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사 이전의 이면의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 생활정치에 들어갔어요.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굴령 제철하사 위보하시며 여러 이런 그 신령스러운 철인들을 명해가지고 보필을 하겠다. 보필을 하겠어요. 그래서 납웅씨며 웅씨족의 여성을 들여가지고 위후
왕비로 삼고 정혼가지래 혼례의 예를 정하고 이 수피로 짐승의 뭡니까 피부 가죽 짐승 가죽으로서 위패 패백을 삼고 경종 유축 그죠 종자를 경작하고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그 다음 치시고요 시장을 둘치자 두어가지고 교획을 하고 그러니까 구역이 그 9큰 지역이 와서 이렇게 공물을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조수솔무 그런 어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조수솔무 짐승들에까지 춤을 추게 만들었다. 그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화평한 기운이 짐승들한테까지 미칠 정도로 배달의 시위가 이어갔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뭡니까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나라에 이념이 있으면 그거를 실현하는 혼을 역사 경영의 혼을 아주 공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 철학 정치로서 이렇게 해서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다. 안암노 스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신 거죠. 나라 국통 설명하는데 언제 뭐 했고 알았냐? 이게 아니라 나라의 혼과 나라의 형, 그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재지대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 뭡니까? 5300년 전에 지금 홍산문화유적지에서 발굴된 그 남신상이거든요. 2012년 8월달 여름에 이때 신문에 톡 났어요. 그때 저도 이거 보고 알았는데 그 전에는 이거 있었죠. 1982년에 발굴된 우아량 여신상. 여신상을 복원을 해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가부자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 하고 있습니까? 저기 그리스 로마 이런 데 가면은 올림푸스 신들 보면은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5,500년 전,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받들었던 그 모습은 뭡니까?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영 통치의 그 원동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좀 있으니까 이것도 발굴된 거거든요. 남자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손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 있죠. 이것도 입 벌리고 있죠. 앉아서 뭐 노래하겠습니까? 노래는 서서 하지. 앉아가지고. 앉아서 아까 주원유공 그런 그 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천지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런 공부를 했다 이거죠. 이 정신 문화의 힘으로서 이 물질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겁니다. 시장을 만들고 가축을 기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통치가 되니까 그 화기가 짐승들한테 미치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봉지위 지상 최고지신 이 환웅천왕을 지상 최고의 신으로 받들어 모셨다. 제사부자 그 제사가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제일 큰 나무를 통으로 베어다가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 환웅상으로 이렇게 모시고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 유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환웅을 모시는 그 환웅전이 나중에 세월이 몇천 년 지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가의 대웅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있고요. 일본 문화에서도 지금도 이 환웅을 모시는 그런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웅 이분이 우리나라 배달을 건국한 것이 이게 진짜 개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는 인류 공통의 문명사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이 동방 한민족의 진정한 출발은 언제나 6,000년 전에 바로 황후천왕의 개천으로부터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지계에 신시배달시대에 끝에 뒷무렵에 와서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회척 청구 청구 땅을 회척 이렇게 새로 개척을 하셨다 이거죠. 이 청구는 아까는 이제 동방 땅이라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백두산 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더 훨씬 더 간 이제 지금은 요하를 지나서 서쪽으로 더 이동한 그쪽 지역이 이제 그쪽을 청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방의 이런 발달된 문명이 서쪽으로 마치 태양빛이 동에서 서로 쫙 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이동의 역사를 개척을 한 분이 치우천왕이다. 그래서 이분은 배달시대는 18세를 지냈는데 총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18분의 환웅께서 다스렸다. 그건 이제 삼성기 하에 나오죠. 그래서 이 배달시대에는 이런 태호복기씨나 염제신동씨, 치우천왕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문명을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아까 스티븐 테일러 박사 했지만 6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자아가 그냥 아주 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6000년 지나면서 이 자아에 대한 이렇게 탁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거기서 뭐 이런 어떤 뭐 지혜와 뭐 어떤 이 학문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 그게 바로 배달시대인데, 이 배달시대 때에 5번째 태호유 한웅의 막내 아들 태호복기씨는 이제 하도를 받아내려서 8괴를 그었죠. 지금 태극기에 원형이 된 8괴를 그어가지고 인륜을 세우고 성실을 제도를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시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염제신동씨는 8세 안보레 한웅 때에 불러서 농경과 의학의 시조. 요 제기동 가면은 저 뭡니까? 선농단이 있죠. 그럼 염제신동씨 사당이 있습니다. 이분 사당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 지내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임금님보다 더 높은 분이니까 이렇게 극진히 제사를 모시고 농경의 시조고요. 그 다음에 치우천왕은 14번째 14세 자오지 환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성구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서 헌원과 10년 동안 싸워가지고 헌원은 무릎 꿇리고 이제 배달의 전성기를 여셨다. 병법의 시조고 무신의 원조다. 뭐 지난 시간에 역사 왜곡에서 헌원이 치우천왕을 이겼다. 우리 이래 했는데 그건 긴 이야기 그때 많이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후에 모든 이제 임금들과 장군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때 그 제사의 대상이 누구냐? 헌원입니까? 치우입니까?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내면 붉은 그 치우기라고 해서 붉은 기운이 이렇게 막 오는 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악마가 치우천왕을 이렇게 상징화해서 만든 그 뭡니까? 엠블럼이죠. 그죠? 월드컵 때 하필 붉은 악마잖아요. 붉은 악마. 푸른 악마든지 녹색 악마든지 왜 붉은 악마냐? 치우천왕한테 전쟁 나가서 제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한 문제도 치우천왕한테 제사 지냈고요. 뒤에 나오는 그런 제왕들이 다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은 뭐야? 빨간 그런 연기 같은 기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이 붉은 악마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배달시대에 이런 게 있었고요. 하도낙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태호복기씨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당구조선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에 또 이제 156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시대도 서서히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신인왕검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강도 불암지산 단목지원, 불암산 단목, 박달나무가 있는 그 터에서 태어나셨다. 신인왕검이 기지신지덕과 경성지인이 그 지극한 신성과 그 덕이 그 성스러움을 겸한 그 인자함, 이 인자함이 환인시대 때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유교의 인을 포함한 그걸 넘어선 인이거든요. 인류 문명의 인류 문명 통치 역사의 근원이 되는 인, 그런 인자입니다. 그 인이 내능, 성조, 개천이 건강하자. 능이 하늘의 조칙을 계승해가지고 승계해가지고 그죠? 성조 가르침을 잊고 하늘의 뜻을 이어가지고 극을 세운다. 극이라는 것은 표준, 스탠다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인륜의 표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런 거 그것을 표준을 세우셔갖고 외탕유열이시거든요.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한지민이 그 구한족 황국을 이루었던 그 뿌리가 되는 구한족 모든 백성들이 함열성공 다 같이 정성
진심으로 복종을 했다. 진심으로 복종했다. 그래서 추위, 천재 화신, 천재의 화신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제지 그분을 임금님으로 삼았다. 시위 이분이 당군왕검이시다. 자, 당군왕검이라는 호칭이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황당국이 그 태백일사 상황관경본계에 보면은 왕검이라는 말은 대감야라, 대감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대감. 대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을 대감이라고 한다. 그런 왕검이 많습니다. 당군 왕검을 이게 그냥 막 쓰는데 이게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왕검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명사로 그냥 대감,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서번트, 봉사자, 그죠? 인으로서 이런 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인 그 중에서 신인 왕검, 신과 같은 인간, 뭐 요즘 뭐라고 뭐 도통한 인간, 완전히 그냥 득도를 하셔가지고 그냥 누구도 그 앞에 가면은 그냥 스스로 그죠? 진심으로 가서 복종하고 예하고 불교에서 보면은 스님 중에 도 닦다가 누가 어린 스님이라 하더라도 도를 통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스님 상자에 앉혀놓고 전부 거기다 절하고 받들어주죠. 그래서 왕검이 여러분이 계신데 신인 이런 왕검이 한 분이 나오셨거든요. 이분이 단국이라는 나라 그쪽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호칭은 단국의 임금인 왕검이다. 그래서 여기 단군 왕검 자체가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봉사자. 이게 합쳐져 가지고 단군 왕검이라는 호칭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당국에 보면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 그 이렇게 그분 있잖아요. 단군 할아버지상 그분은 신인 왕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과 같은 그런 덕성을 가지고 있는 지신지덕을 갖고 있는 그 왕검님이다. 그분이 이렇게 큰 진리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펼치시니까 모든 구한주민이 와서 이렇게 복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종해 오니까 이제 신시구규, 신시배달 시대의 옛 규범을 다시 부활시키고 흐트러져 있던 거, 와서 임금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니까 설도와 사달, 도읍을 사달에다가 설치하시고 개국 나라를 여신이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군하면은 당군 왕검의 준말로 보면 되죠. 당군. 그래서 1세 당군, 2세 당군, 3세 당군, 4세 당군, 5세 당군 이래가지고 당군이 당군 할아버지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신인 왕검, 당군 왕검께서 자 개국을 했어요. 나라를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단공무의하사, 그죠? 단공.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정세계 하시며 이렇게 앉아서 세계를 정하시며 앉아가지고 이 세상 판을 이렇게 정하시고 현묘득도 현묘한 도를 득하시고 그 최초원 선생이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 현묘지도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그 도를 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대도통을 하신 거죠. 당군 할아버지께서. 당군이라 배달시대가 쭉 내려오다가 막 나중에 말기 혼란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쫙 걷어잡아가지고 오히려 배달시대 때보다 더 튼튼한 더 넓은 영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통치력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내시느냐. 당군 할아버지가 칼 들고 그죠? 나가지고 야 반대는 나와라 착착착 죽이고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전부 문화의 힘으로 당군 조선이 개국됐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문화의 힘으로 당군 조선이 개국됐다. 무슨 무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현묘득도, 접화군생. 그래서 여러 생명들을 이렇게 교화를 시켰다. 이 강령을 보십시오. 이 당군, 이 조선이 어떻게 되었냐. 나라가 이렇게 넓으니까 초대 당군 왕건께서는 여기 계셨거든요. 여기
진안. 이 넓으니까 여기 변한 이렇게 여기 부당군을 두고 여기 또 부당군을 두고. 그래서 나라는 조선인데 세 개로 삼경으로 세 개로 나누어서 진안과 변안과 마안으로 이렇게 해서 부당군을 둬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부당군과 여러 제후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연고탑 같은 데서 천재를 지내고 거기서 이렇게 가르침을 내려주고 그리고 또 다돌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통치를 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활정치로 들어가는 거죠. 명평화, 평후에게 벽 토지를 개간하게 하시고 성조라는 분한테 공시를 짓게 하시고 고씨라는 사람한테 종가, 농사 짓는 거, 곡식 이런 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신지라는 사람한테 서계, 글과 문서, 뭐 문자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기성으로 하여금 의학을 베풀게 하시고 나을이라는 분한테 판적, 호적, 그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희라는 분한테 괴서, 아까 그 교회 문화가 나오잖아요. 상징 문화. 괴서를 이렇게 주관을 하게 하시고 우로 하여금 병마를 이렇게 설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서갑 하백령 비서갑 이거는 하얼빈 지역이라고 합니다. 비서갑의 하백 집안의 여성을 들여가지고 왕비로 삼으셨다. 배달 시대에는 뭡니까? 옹시녀 나오죠. 옹시녀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이제 왕비를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다가 말이 좀 이상한데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모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영성을 열고 그 다음에 이런 인성을 갖추어 가지고 품격을 갖추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당군조선 시대는 뭐냐? 비서갑 하백의 집안에서 왕후가 대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담하시며 그죠? 양잠을 하시며 순방지치가 희업 사표를 그 참 훌륭한 정치가 사방으로 널리 이렇게 퍼져나갔다. 고시 아시죠? 고시. 아까 그 당군 왕검님의 그런 참모들 그죠? 각도 장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고시라는 분이 계셨죠. 고시래. 고시래 풍속 다 아시잖아요. 일본 도시락에도 고시래라는 도시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주풀이 안동 뭡니까 재변이죠. 성주풀이 하는데 그 뭡니까 집안 가택 그죠 공실 이런 거를 관장을 하는 게 성조죠. 성조 그 성주풀이 하는 것도 거기서 나왔고요. 우리 문화 속에 다 있거든요. 댕기 있잖아요. 댕기 당군 황금 입원을 이제 길어가지고 애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닦는 거. 요즘 경복궁 가면은 한복 빌려주고 한복 입고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데 댕기다고 댕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달과 이 비단직 쪽에서 아까도 치담, 양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게 5,500년 전에 이게 옥으로 만든 누에입니다. 누에. 옥으로 만든 누에. 그러니까 누에를 길러가 뽕나무 먹여가지고 그걸로 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단을 갖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비단장사 왕서방 그 이전에 그죠? 5,500년 전에 이미 뭡니까? 돌도끼 들고 마음먹어서 사냥할 때 비단 옷을 입고 사냥하러 갔다 이겁니다. 이게 이 역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런 누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기구들까지도 함께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단일 생명력 유명하죠. 최근에 와서 간신히 이제 복원을 했는 그 장인들이 TV에 나오고 하는데 엄청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파형 정동검의 그 원형이 어디서 왔느냐? 그 이전에 4,300년 전에 이런 비파형 동검이 그때 만들어내냐? 아니다. 5,500년 전에 이미 옥으로 만든 비파 모양의 그 옥검이 이게 홍산문화에서 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과 조선의 그 문명의 그 연결고리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문에 대한 거. 이게 이제 그 고인돌에 있는 이런 전부 별자리 새긴 거죠. 이것이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천상 열차 분야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게 1395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저게 제작이 되었는데 중국의 이제 전 세계 이제 저런 석학천문도 1번이 중국에 1241년에 순우천문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제작이 되었지만 이 본래 이 제작된 그 원본은 이로부터 이미 800년 그 전에 고구려 시대 때 제작이 된 거라 하는 것이 지금 벌써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춘분점, 추분점 해가지고 별자리가 이렇게 어디서 측정을 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고구려 시대에 이게 다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그런 전문 관측 그런 기관도 있어야 되고 발전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옛 고조선 시대에 이미 천문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그런 지식들이 축적이 되고 있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서기전 1733년 13세 헐달당군 때 오성 치료현상 관측한 기록이죠. 환단곡이 나오잖아요. 환단곡에 보면은 약 10번의 일식 기록도 나오고 또 조수 간만의 차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 그래도 기록되고 이렇게 이제 뭡니까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 이런 5개의 별들이 일렬로 쫙 서는 이런 우주의 장관쇼 아주 길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를 환단곡이 기록을 해두고 있고 이걸 봐도 역시 이 고조선 시대의 그런 그 문화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당문조선의 그 찬란한 문화는 별도 시간을 내서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되고요. 자, 지금 좀 집중을 해서 중요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당문조선이 이제 2096년,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갔습니다. 말이 2000년이죠. 중국 왕조가 몇 년 갑니까? 50년간 원고도 있고요. 100년은 원고고 200년, 300년간 많이 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번 시작하면 몇 년? 기본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일관되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그 역사의 원동력, 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일관되게 못 갑니다. 못 가요. 이거를 역사의 어떤 철학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고조선 2096년을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또 많이 혼란해졌어요. 병진 주거시의 개국호하사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대부여로 바꿨어요. 조선이란 나라 이름을 뭡니까? 44세 구물당군 때 47세까지 갔는데 44세 구물당군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고 대개혁을 합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혼란해가지고 그래서 수도도 백악산에서 장당교로 옮기고 그리고 잉설 8조 아예 8조 근법 있잖아요. 그 법을 성문화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근법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말로 해도 다 되는데 이제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성문화를 시키죠. 독서습사로 육아하며 그죠? 독서습사로 그 공부를 시키고 하늘에 천재 지내는 것으로서 가르침을 삼고 전잠시무 그죠? 여기도 양자만 또 나오죠. 양잠에 힘쓰고 산택무금하며 상과 모생에게 이렇게 뭡니까 금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죄불금노 이렇게 뭡니까 죄를 범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여민공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을 하고 협력성취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혁을 했다.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다. 이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조선이 총 2096년을 갔는데 조선이 총 2096년을 갔는데 첫 번째 수도가 하얼빈에 있었고 두 번째 수도가 백악산 나사달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서 대개혁을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습니다. 요거 합치면은 1048년 800년 하면은 1908년이거든요. 삼국육사 고조선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군 할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1908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1908년 동안 나라를 당군왕국에서 통치하다가, 물론 당군왕국에서 통치하셨죠. 당군왕국이란 말이 보통 명사잖아요. 그래갖고 1908년을 통치하고 47세 고열가 당군에서 실제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도저히 내가 당군 못 해먹겠다 그러고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1908년 요 대개혁 정치 대부여로 바꾸기 전까지 딱 1908년입니다. 이 기록이 남아가지고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조선이면서도 나라 이름은 대부여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녀 상지 가면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좋은 배필이 있고 집집마다 이렇게 잘 재산을 잘 모으고 산에는 도적이 없고 들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띵가띵가 하는 노래소리가 그냥 다 퍼졌다. 그래서 당군왕금이 자 무진통국으로 무진년에 처음 나라를 열므로서 47세를 전해오니 2096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게 당군조선의 역사입니다. 뒤에는 대부여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고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걸 알고 가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임술 진시시에 임술년에 이때에 당군조선이 망했어요. 그리고 신인 대해모수가 웅심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인 대해모수, 해모수라는 위대한 신인이 나오셨습니다. 2096년에 당군 신인 왕금이 나오신 거죠. 신과 같은 분이에요. 정미 한해시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해모수에서 세운 나라가 뭐냐면은 북부여거든요. 북부여. 우리나라에서는 부여에 대해서 다 짬뽕이 돼서 북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막 혼란이 일어나 있습니다. 부여가 뭐냐? 고조선의 다른 이름이 부여입니다. 대부여.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여의 위쪽에 있는 웅심산에서 신인 대모수가 나라를 건국을 했기 때문에 북부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여라는 나라는 부여라는 이름은 조선이라는 이름과 같이 감히 그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인 우리 한민족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조선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여를 써요. 나는 북부여, 나는 남부여, 나는 동부여, 나는 서부여, 나는 연남부여, 가서원부여. 부여 하는 것은 무슨 조선과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당군조선이 망하고 나니까 여러 나라로 막 쪼개지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온 게 대해모수께서 일어나셔서 북부여를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정미 한해시의 연추위만, 연나라 추장 위만이 절거 서비로 서쪽 구석에 와서 뭡니까? 절거 도적질을 해서 살았다. 그 뭐냐면은 번안, 아까 진안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접경한 번안, 진안, 번안, 그 다음에 한반도 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번안 쪽에 있던 번안의 부당군, 번안왕이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위전 부적하야 이표의 명하니. 이게 이제 뭡니까? 한문제가 쳐들어와서 그게 아니고 뭡니까? 뭡니까? 위만의 손자 우거, 그죠? 우거가 기준한테서 그 왕감성을 찬탈을 하니까 이 기준 임금이 사람이 순해가지고 그만 뺏겨버리고 그 길로 어떻게 했냐면 이폐이명 바다로 가서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저 한반도 쪽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당군조선이 망하고 난 뒤에는 저 위에 만주 일대는 이제 뭡니까? 주정국 시대처럼 이제 이제 군웅이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차로 이때로부터 삼한 소솔지중이 삼한 진안, 번안, 만에 이런 백성들이 천민어, 한수진화 태반이 이동을 했다 이거죠. 어디로? 한수, 한강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군웅이 여러 영웅들이 경병, 군사력을 경쟁을 했죠. 요해지동, 뭡니까? 이 만주 일대에서 뭡니까? 서로 군사력을 막 경쟁을 하는 이런 군웅할거 시대에 열국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진안, 번안, 마안이 있었는데 진안이 망했어요. 47세 고열가 당군이 못해먹겠다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부족
대표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냥 6년 동안 공화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위에 있던 그 뭡니까 해마수가 북부여를 건국을 하게 돼요. 북부여가 거기를 이제 진안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번화는 그대로 있었고 오한도 그대로 있었고. 그러니까 번화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기준 왕엄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와서 뺏기니까 그때부터 바다로 가가지고 어떻게 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 익산 이쪽으로 금강 쪽으로. 그리고 일로 들어와서 여기 지금 거기다 보면 어뢰산이라고 이 산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기준 이 일쪽이 일로 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지금의 청주한시 한시 있죠. 청주한시 조상이 됐습니다. 청주한시 조상 청주한시 계시실 분들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막 복잡을 하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 이리로 내려. 여기에 살던 사람 여기 내려. 이 진안 쪽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신라 땅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일로 내려오고. 이쪽에 낭당 쪽에 살고 있던 사람은 최순 같은 사람은 이쪽으로 와서 낭당국을 건설을 하고 다 이렇게 내려와서 한반도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열국시대의 정세입니다. 자, 지개 한무시 한나라 무제 때 한무제가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우거를 멸했죠. 그 왕감성을 막 공격을 해가지고 했는데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간책을 써가지고 결국 무너뜨리고서 이제 그 기세를 타고서 그 기세를 이걸 이제 무너뜨리고서 좌장군 순채 누선장군 양보에 공격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이거 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그냥 돈으로 그냥 다 석전하고서 그냥 서인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쪽 동방 문명에 이쪽으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서암록인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창의흥병 의를 주창을 하면서 병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역칭당군 내가 당군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한무제를 물리치거든요. 그리고 을미한소시에 진거부여고도 부여의 옛 도읍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그쪽에 응거하면서 친국동명 나라 이름을 동명이라고 합니다. 동명. 원래 자기가 동명이란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당군으로 이제 가거든요. 이 신의 신라고 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신라의 옛 땅이다. 옛 땅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안암로 스님이 신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원래 저 위에서 왔다. 동명인 동명국 있던 그쪽에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명이라 그러면은 고주몽 성전을 동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지금 뭐 고주몽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고구려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고주몽이 여기 천재지자로 하느님의 아들이다 내가 개 북부여 이응하사 북부여를 이어서 일어났다. 북부여요.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당군 구장하시고 사해모수하사 위태조하시고 해모수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해모수를 태조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고주몽이 일대가 아니고 뭡니까? 해모수가 일대입니다. 태조거든요. 건원. 그래서 건원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국시는 다물이고 이래 고구려 시조가 됐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 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개토 타임 보면 출자 북부여 여기 북부여 북부여가 나와요. 북부여. 저는 부여사를 지금 요 도표를 요걸 이해를 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고조성의 말기 이름은 대부여 하다가 마지막 당군께서 산으로 가버렸었어요. 6년 동안 공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북쪽에서 해모수, 거기는 고조선이 부여잖아요, 부여. 그러니까 해모수께서 북쪽에서 일어났으니까 나는 북부여,
북부회를 건국을 합니다. 북부회. 그러다가 건국을 해가 다스리면서 거기 열국시대가 쫙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해모수 당군입니다. 역시 해모수 당군. 2세 모수리 당군이 그 대를 이었어요. 그 다음에 3세 고해사 당군이 대를 이었습니다. 4세 고우루 당군으로 이렇게 해서 열국시대의 좌장격인 북부회가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던 중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때에서 한무제가 쳐들어온 거죠. 한무제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이 고우루 당군은 한무제를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우가 해부르인데 해부르가 이제 당군으로 즉위를 하죠. 근데 해부르 역시 한무제를 막을 힘이 없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두막이라는 분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동명이라는 나라에 20년 정도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명이라는 작은 나라에. 그러다가 한무제가 들어오니까 요즘 말로 이런 짱꼴난 놈들이 어디 동방을 침범을 하냐 이래가지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러니까 전부 다 거기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한무제를 물리치고 그 이후로도 한무제는 계속 동방을 침입을 하고 여기서 치고 받고 그게 이제 한동굴 뒤쪽에 가면 그 역사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치고 받고 이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고두막칸이 동명왕이 그거를 능히 막아내거든요. 그래갖고 추도가 돼갖고 5번째 고두막 당군이 됩니다. 그리고 해부르 당군은 힘없이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 지역을 내놓고 딴 데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부르 당군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 뭡니까? 간도 지역 있는 저 동북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서원이라는 쪽으로. 거기 가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요.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시니까 우리는 동부여다 또는 가서본 부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해부르 이제 당군이 아니죠. 이제는 해부르 왕이 된 거죠. 격하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금두꺼비를 만난 금화왕 이야기 나오는 거죠. 금화왕의 아들 대소가 주몽을 뭐 이렇게 핍박하고 이게 전부 동부 역사거든요. 주 역사는 고두막 당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두막 당군 이어서 공무사 당군 이렇게 해서 열국시대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주몽은 어디서 출범을 하느냐? 여기 뭡니까? 금화왕 밑에 그 뭡니까? 거기서 크잖아요. 고주몽이. 거기서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딥니까? 하백의 딸 유아부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백이 뭡니까? 이게 황후를 내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고모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시집가기 전에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다 금화왕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그 동부에서 낳았는데 낳았는데 뭐를 낳습니까? 알을 낳죠. 난생신화. 이거는 알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을 뜻하고 하늘의 천손.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알에서 나온 나는 천재지자다. 이런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면 고모수하고 유아부인하고 정식 결혼은 안 했지만 고모수는 누구냐? 아버지는 알 수가 없고 할아버지가 고진이에요. 고진의 아버지는 누구냐? 해모수예요.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고주몽 아버지가 해모수가 아니고 고주몽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해모수입니다. 이게 이제 한 4대에 걸친 요 역사가 바로 북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시대의 좌장격인 북부의 역사를 갖다가 부여로 그냥 짬뽕을 해버리니까 당군조선 내려오다가 거기서 또 켜가지고 막 헤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디를 갈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족보, 국통력이 그냥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백제는 왜 됩니까? 소선호하고 고주몽하고 결혼해서 예시 부인하는 유리는 이제 그 고구려 왕통을 잇고 그 다음에 소선하고 결혼해 원조, 비류 이래가지고 백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요? 백제는 원조의 아버지는 오히려 이제 고주몽, 고구려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신라는 어떻게 됐냐? 신라는 아까 원래 저 신라 땅이 그 계림이라는 말이 길림에서 왔다 그래요.
옛날에 살던 데가 계림이고 한강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를 자기 살던 데가 진안 지역이 있으니까 진안이라 그러고 계림이라 그러고 그 나름대로 이런 우리가 대빵이라 진안 대빵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왕으로 모실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누가 왔느냐. 고두막 당군의 딸 중에 파소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요아부인처럼 연애를 하다가 또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진안의 유민들이 한강 남쪽으로 쭉 이주를 하니까 그쪽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육부 촌장들이 있는데 그 파소 이분을 선도사 성모라 그러고 지금도 경주가 뭐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낳은 사람이 박역거세입니다. 그래서 박역거세가 황족이다 이렇게 해서 박역거세를 추대를 해서 신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벽제, 신라가 전부 북부여에서 다 연원이래가 나오고 북부여는 고조선의 그 정통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사가 정리가 이게 되어야만 고구려, 벽제, 신라는 한 계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남북 통일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뭐 저 위에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한민족이라는 그것도 서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주몽이 동명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개소문의 아들 그 셋째 아들 연남산의 묘제명에도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옛날에 동명은 하늘의 기운에 감흥돼서 사천을 넘어서 나라를 열었고 주몽은 광명으로 잉태되어 폐수에 임하여 도읍을 열었다. 그러니까 동명과 고주몽이 다른 사람임을 엄연히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세요. 전부 다 동명성왕 고주몽이라 나옵니다. 동명성왕 고주몽. 이걸 누가 밝히며 누가 찾으며 찾을 근거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환다보기 내용을 도표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를 밝힐 수 있는 북부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환단국이밖에 없습니다. 현존 사서로서는.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고요. 사실 이 내용 한번 들어서 잘 정리가 안 됩니다. 들을 때 그런데 집에 가시면 한 3번, 5번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고구려 700년 그러는데 이 신당서에를 보면은 고구려는 900년이 돼서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광개토태양 비문에 보면은 광개토태양 비문을 아들 장수왕이 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환지 17세 손이다. 12번째 12세 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수왕은 17세 손이다. 이게 뭐냐? 계산을 잘못했냐? 그게 아니고 앞에 나오던 뭡니까? 태조를 고주몽이 태조가 아니고 태무수가 태조이기 때문에 17세 손이라는 이게 광개토양 비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진 북부여죠. 자,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 좀 그럽니다. 요즘 신문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하는 논리가 그래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다 우리 조상이라고 알고 이렇게 몇천 년을 살아 내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나타나가지고 너 당군 할아버지 봤냐? 못 봤는데요. 그거 아니다. 그거 다 가짜고 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래요. 니는 누가 정조 할아버지 봤냐? 그렇게 질문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실정수의 가면을 쓰고서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려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죠? 말꼬리 꼬투리 물고 물고 하면은요 별을 궤변이 다 나옵니다. 그런 궤변까지 나오잖아요. 일본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당군을 모셨다. 일제는 당군을 모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모셨나요?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왕과 밑에 있는 신을 모셨거든요. 일제는 당군을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제는 당군을 모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궤변 아닙니까? 궤변. 궤변하려면 끝도 하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관을 새로 써야 됩니다. 대한사관. 우리 반도에 이렇게 좁은 의식이 아니라 대륙의 큰 의식으로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대한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런 이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그런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위한 역사지 역사를 위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매일 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그 이념처럼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 대안으로 보는 대통령의 역사가 큰 한가족 대안으로 보는 이런 성숙한 문화의식으로서 대한사관을 바로 세웠을 때 우리 역사도 제대로 찾고 또 모든 각 민족의 역사도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앞으로 정말 평화의 진정한 평화의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역사 연구의 목적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두 선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